자, 이거 1번 11월 26일 프린트. 이거 1번부터 전문화 갈게요. 1차 방정식을 이제 이렇게 한쪽 변에 몰아두는 걸 일반형 표현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일반형식이 같으려면 식이 반드시 똑같이 생겨야 되는 건 아니고, 자, 얘도 한쪽 변으로 몰아줄게요. x 플러스 y 플러스 3 이퀄 0이죠. 자, 얘네들의 개수비가 모두 같아야 됩니다. 자, 다들 보고 계시죠? 잘 보이지? A랑 마이너스 B랑 그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이렇게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곱해서 AB 값 구할 수 있죠?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B는 3분의 1이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9분의 1 나오는 거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2번 봐볼게요. 1차 방정식이 이렇게 일반형으로 나타나 있어요. 근데 요거의 기울기를 알아야 되고 x좌표와 y좌표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방법이 너무너무 많은데 일단 y에 대하여 정리를 하면 자, 마이너스 3x랑 플러스 10이 넘겨주고 그 다음에 2를 넘겨주게 되면 이렇게 y에 대하여 정리한 요 식에서 x의 개수의 의미가 바로 기울기였잖아요. 그래서 기울기를 바로 이제 보여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해주셔도 전혀 지장이 없고요. 절편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절편이 뭐죠? x 절편이 뭐지? x 절편은 y가 0일 때 x의 값이야. 그리고 y의 절편은 x가 0일 때 y의 값이야. 그래서 그래프에서는 이 절편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x축과 만나는 점이고 y축과 만나는 점이에요. 그래서 y가 0일 때 x는 4인 거 계산되십니까? y에다가 0 대입하면 x 4 나오는 거 계산되세요? 그래서 x가 4일 때 x축에서 만나는 겁니다. x축이랑 만나서 x절편이에요. 그럼 x가 0일 때 y는 6이죠? 그래서 y는 6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야. 그 두 개를 연결해 주시면 직선의 반대식을 이렇게 간단히 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그 다음에 x좌표랑 y좌표는 각각 이제 4하고 6이니까 24를 여기다가 곱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36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절편을 구한 상태에서 기울기를 바로 구할 수도 있어요. x가 4만큼 감소할 때 y는 6만큼 증가하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되시잖아요. 그래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루틴이 되게 여러 가지죠. 네. 자, 다음 3번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또 기울기를 물어보고 있고 y좌표는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 표준형으로 바꾸면 한 번에 나오게 되죠. 자, 이 y만 남겨두고 두 개를 다 이항시켜줘 볼게요. 이 상태에서 2를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5가 나오잖아요. 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바로 기울기고요. 이때 상수항이 바로 y절편이죠. 이거 어떻게 y좌표는 x가 0일 때의 값이라고 했는데 x가 0이 돼서 얘가 사라지면 남는 상수항이 곧 y절편이 되잖아요. 그래서 표준형에서는 기울기하고 y절편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어쨌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5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7이 나오는 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수에. 이거 피곤해. 자, 그다음에 4번입니다.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네요.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이제 x라고 했을 때 네모라고 그냥 할게요. 이걸 여기다가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해야 되죠.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세요. 대입할 때는 괄호. 그 다음에 y 대신에 네모를 대입하세요. 자, 요게 성립해야 되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8이니까 얘랑 계산돼서 3이 되겠고, 따라서 네모는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계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요 점의 좌표가 이제 A 정도 있는데 여기 위에 있대. 여기다가 대입해서 저 등호가 이렇게 성립해야 되겠지? x좌표에다가 a-1을 대입하고 y좌표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3을 대입하고 이게 성립한다라는 거야. 이게 침이라는 거야. 그럼 공역끼리 정리해주면 되겠지? 여기는 5a 빼기 10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9니까 5a랑 마이너스 3의 개수는 계산해주면 2a가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래서 a 값을 계산해주면 2분의 7인 거는 확인해 줄 수가 있겠다. 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6번을 가보도록 해볼게요. 어, 자, 선생님도 여기 옆에 설명 다 좀 들으면서 좋을 것 같고. 자, x절편이 b고 y절편이 4래. 그래서 y절편의 숫자가 명확하니까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이 값은 여기가 지워지고 2a 플러스 2 y 빼기 8인데 그래서 그때 y 값은
넘겨서 계산해주면은 a 플러스 2분의 4가 나오는데 이게 y절편이죠. y 값이 4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하고 얘 자리를 바꿔주면은 a 플러스 2는 1이 되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 x절편 한번 구해볼까요? x는 이제 y가 0일 때 x의 값이니까 y에다가 0 대입하면 이게 그냥 날아가 버리죠. 그 상태에서 x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건데 a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구해져 있으니까 x 값은 어떻게 마이너스 8이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b가 되는 거죠. 둘이 곱하면은, 아니, 둘이 더하면은 마이너스 9라는 값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x값이 3만큼 증가할 때, 이렇게 3만큼 증가할 때, y값이 6만큼 감소한대. 이걸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x의 변화분의 y의 변화, 즉, 기울기를 낼 수가 있어요. 자, 기울기가 몇인 거지, 니키타야? 음, 마이너스 2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식에서는 기울기를 바로 알 수가 없어서 표준형으로 변환을 해주셔야 돼요. y에 대하여 정리를 해주시면, 자, 2y만 남기면 마이너스 mx 플러스 2고 양변을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분의 m의 x 플러스 1인데 이때 x의 개수가 곧 기울기라고 나타나요. x의 개수, 이 m이 기울기가 아니라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서 x의 개수가 기울기를 내는 거야. 그래서 결론 마이너스 2분의 m이 마이너스 2니까 양변을 x를 곱하고 따라서 m의 값은 얼마? 4가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8번. 일단은 조금 빨리 말하지만 영상에서 좀 돌려서 재생할 수도 있으실 것 같고, 링크 바로 드릴게요. 이거 설명 마치자마자. 음. 자, 일단 8번. 두 점을 지난대요. 2,6이라는 점을 지나니까 x에다가 2를 대입하고 y에다가 6을 대입해 볼게요. 그럼 2a 빼기 6 빼기 2는 0이니까 2a는 8이 돼서 a는 4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b를 지나니까 마이너스 2,b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 2a 빼기 b 빼기 2가 성립하는 건데 a가 4니까 얘가 마이너스 8이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b 값은 마이너스 10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조심합시다. 구호를 조심해야 돼요. a에다가 b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4 빼기 여기 빼기가 연산자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b 자체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망아꼴이 돼서 14가 되는 거 조심해. 이건 마이너스 6 아니야, 알겠지? b 자체가 음수니까 요거 대입할 때 이렇게 괄호를 쳐줘서 망아꼴 되는 거 조심해줘야 됩니다. 일단 9번하고 10번까지 쭉 가볼게요. 그래프를 보고서 저 식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3,1이라는 점을 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여기다가 3을 대입하고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3 빼기 a는 6이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인 거를 확인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되시겠죠? 3,1을 대입하시면 돼요. 자, 역시 같은 문제인데 2,3을 지나니까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2a 플러스 9는 13이니까 2a는 4가 돼서 a는 2가 되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됩니다. 11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편의 방정식을 이제 도식화하고 기울기를, 여기서 기울기랑 y축 방향 비방어 평행이동 하면 좋을 것 같다. 평행이동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평행이동이 뭐냐면 y축의 방향이 요 방향이잖아요. 그 방향으로 산만큼 이동했다는 거는 이렇게 그대로 올라가는 걸로 예를 들어서 요 녀석이 시계 방정식이 ax 플러스 1이면 말 그대로 여기다가 3을 그냥 더해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평행이동을 하는 그 식입니다. 아시겠죠? 식에다가 평행 이동한 값을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식에다가 이러한 평행 이동을 한 것은 y는 ax 플러스 1에다가 그냥 b를 더해준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래프가 요거랑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너무 많아요. 마이너스 4,0과 0,3을 대입해 주셔도 되겠고 아니면 요거 수형은 예쁘게 잘 돼 있으니까 자, 수현이가 이거 기울기 한번 구해볼까? 기울기 몇 분의 몇이에요? 이 분점을 기준으로 잡아보면은 그렇지. 오른쪽으로 4만큼 증가할 때 오른쪽으로 하는 거 증가하죠? 위로 4만큼 증가하는 거니까 A가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4분의 3입니다. 그 다음에 Y 절편이 몇입니까? 네. Y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이 Y좌표가 3인데 그게 상수항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B 플러스 1이 3이니까 B는 2가 됩니다. 이렇게.
둘이 더해주시면은 4분의 11이 나오게 되겠죠. 자, 다음에 12번입니다. 이제 특수한 직선의 방정식인데요. 특수한 직선의 방정식이 뭐냐면 바로 x축의 평행하거나 y축의 평행한 이렇게 생긴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은 직선의 방정식이 되게 독특해요. 여기 그냥 나와 있어서 이걸 예시를 대변하면 이 기억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기억의 직선의 방정식이 x는 4입니다. 선생님 y는요? y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것도 분명히 직선이에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 x좌표들이 다 4로 똑같아요. 4. 이렇게 x좌표들이 다 똑같습니다. 4로. 그래서 이렇게 x축과 y축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된다. 얘 같은 경우에는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둘이 더해주시면 답은 2가 나오고요. 자, 특수한 직선이 이제 13번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x축의 평행한 건 어떻게 생겼나요? 어, 자, 이렇게 생겼죠. x축 평행한 거. 자, 얘가 x축이니까 걔랑 평행한 거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어요? 얘네들의 특징이 뭐야? y 값이 다 일정하지. y는 몇, y는 몇, y는 몇. 그래서 여기 봐봐, 중에 봐봐. 이 y 값이 얘네들이 같아야만 되는 게 포인트야. 자, 다시 한 번만. x축이 평행한 직선은 y 지표들이 일정하고 x가 모든 실수를 다 건드리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7,3, 마이너스 11,3, 1,3, 2,3, 4,3, 4,3 이렇게. x축의 평행한 건 그래서 y좌표가 같은 걸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 이 세로의 길이가 다 같잖아. y가 같은 거잖아. 그래서 a하고 4a 빼기 6이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3a는 6이니까 a 값은 2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a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14번은 이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건데 특수한 직선들이죠. x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4인 애들만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 다음에 x좌표가 3분의 8인 애들만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러면은 지수야, 일어나 있니? 지수야, 요 길이 몇이죠? 3분의 10이 4라고 불러도 되나요? 어, 그다음에 y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3이면 이렇게 그 둘러싸인 건 요 직사각형이죠. 요 세로의 길이는 몇이지? 현서봐? 그렇지. 직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현서봐? 어떻게 구해요? 잘 몰라요? 그래서 몇이죠? 자, 16이죠? 네. 곱하기 잘 못하시니. 자, 이거 다섯 번째 한 문제 더 있습니다. 오늘요. x가 0인 애들, 요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정리해 주시면은 y는 0이죠? 자, 이거는 이제 x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인 직선, y축의 평행한, 요렇게, 이렇게 삐뚤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y가 1인 애들, y가 0인 애들. 이렇게 y가 0인 애들, y가 1인 애들. 그러면은 요거 사이는 몇이지? 1이지? 요거 사이는 몇이야, 태연아? 2지? 그래서 곱하면 몇이야? 요거 넓이는 다 답이 되는 거예요. 자, 16번 가볼게요. 자, 저 그래프의 교점이 요거네. 얘들아, 교점이라는 건 뭐지? 두 직선이 만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직선 위에도 있는 점이고, 이 직선 위에도 있는 점이니까 연립방정식이 해야 되겠고,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를 여기다가 대입해도 성립하고, 여기다가 대입해도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3을 저 왼쪽에다 대입해 볼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에다가 마이너스 3, 플러스 a는 0. 여기는 마이너스 6이고 플러스 1이니까 a 마이너스 5가 돼서 그게 0이 되니까 따라서 a는 5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의 좌표를 오른쪽식에다가 대입해 볼게요. 그 x좌표에다가 마이너스 1, y좌표에다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얘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b 빼기 9가 0인 거니까 b 값은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나와서 둘이 더해주면은 역시 2가 나오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을 보도록 해볼게요. 17번은 그런 일당의 교점. 그래서 교점을 어떻게 구한다고? 자, 이렇게 연립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연립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XY 좌표가 얘도 만족시키면서 얘도 만족시키는 그러한 만능 엔터테인먼트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사용되는 방법이 가간법이랑 대입법이 있는데요. 복지수 보고 있죠? 대입법. 가간법이 뭐냐면은 원래 여기는 y랑 여기는 y는 전혀 다른 y거든요. 약간 다른 집이에요. 얘하고 얘도 그렇고.
그런데 저 교점에서만큼은 저 xy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변변히 연산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게 가간법이에요. 그래서 문자를 하나 없애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y 빼기 y는 0이 되고, 자, 1x에서 마이너스 4x를 하게 되면 복부가 돼서 5x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5가 되니까 x는 1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x가 1이면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도 되고, 여기다 대입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결과가 같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둘 사이의 교점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입법이 뭐냐면, 지금 y가 얘랑 똑같잖아요. 그거를 그 식 자체를 여기다가 대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변은 x 빼기 4였고 y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인 거를 여기다가 대입해 줘서 x를 구해도 역시 같은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간법을 하는 게 거의 간단한 경우가 많고 과간법이 정말 복잡해지거나 혹은 대입법이 너무 노골적으로 편한 케이스에서는 대입법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 답을 내야 되겠죠? 어, 그래서 지난 잠깐만 교점이 교점이 1, 마이너스 3인데 교점과 그리고 마이너스 2, 3을 이걸 지나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페이지 2에 진입했습니다.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요거인 걸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중에서 얘가 좀 어렵네. 다른 게 워낙에 쉬워서. 자, 이거 두 개를 대입해서 A, B를 연립해도 되지만 우리 점 두 개가 주어져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걸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잠깐 풀이를 멈추고 이거를 여러분들 좀 연습을 많이 시켜볼게요. 자,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면은 니키타가 요 기울기 한번 구해볼까? 기울기 몇이니 암산 안 되니? 자, 타임 오버 늦었어요. 늦었어요. 자, 1 빼기 마이너스 2. 어차피 이게 풀적으로 생각이 순위를 꼽치는 게 중요해. 1에서 마이너스 2를 뺄 거라면 마이너스 3에서 3을 빼야 되고요. 이거를 바꾸시면 안 돼요. 어쨌든 이 순서를 바꾸셔도 다 같이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에서 왼쪽에 있는 걸 빼주면 마이너스 2에서 1을 빼주고 3에서 마이너스 3을 빼주고 복부 조심하고 그냥 마이너스 3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2가 기울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자,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x의 개수가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은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돼요. 근데 얘가 조금 더 숫자가 작으니까 얘 왼쪽 걸 써줘 볼게요. 1을 대입해서 0이 되게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0이 되게끔 이렇게 식을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왜냐하면은 대입해서 00 돼야지 이게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돼서 얘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이니까 일단 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고 잠깐 연습하고 갈게요. 1,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3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2,4 얘는 7,4 그 다음에 3개 3세판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5,1 자, 이 트릭이랑 직선의 방정식을 잠깐 보여보시고 가겠습니다. 볼게요. 자, 보세요. 음. 자, 방향성이 일치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른쪽 걸 왼쪽 걸 빼줄게요. 오른쪽에서 6 빼기 1분의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를 이렇게 빼야 돼요. 그러니까 분모는 1이 되겠고 분자는 이제 2가 되니까 기울기가 2입니다.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을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요. 요걸 써볼게요. 자, 그래서 기울기가 2면서 x에다가 2를 대입해서 0이 되게끔 y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0이 되게끔 자,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y에 대하여 정리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7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선이 이것만 있는 줄 아는 거기 때문에 제가 회심의 일격을 준비했습니다. 자, y좌표가 이렇게 똑같잖아요. x좌표든 y좌표든 저렇게 한쪽이 똑같으면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자, 이렇게 됩니다. 한 번만큼은 제가 좀 보고 갈게요. 한 번. 오른쪽에서 왼쪽 걸 빼면은 6분의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x 0이 되게끔 2를 대입해서 0이 되게끔 y는 마이너스 6분의 1 x 마이너스 6분의 1에 플러스 2니까 6분의 11이 되죠. 자, 이거를 만약에 이제 일반형으로 쓰게 되면 양변에다가 6을 곱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에 x 플러스 6y 빼기 11은 0. 이렇게 될 수도 이제 있을 거예요. 자, 이어서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세 문제 정도 남았어요. 얼른 마무리 해봅시다. 자, 이 세 개가 모두 한 점에서 만난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요 식 같은 경우에는 미분계수가 a가 있어서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하고 얘를 연립해서 교점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세 개 교점이 모두 일치하니까. 2x 빼기 5y 마이너스 12. 자, 그다음에 7x 플러스 4y 플러스 1. 자, 요거는 이제 가간법에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만나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걸 변변히 더한다고 해서 x도 지워지지 않고 y도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최소 공배수로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4를 곱하고, 그러니까 20을 목표로 가는 거야. 여기다가 5를 곱해서 변변히 더하시는 거지. 얘는 마이너스 20이 되고 얘는 플러스 20이 되니까 지워지는 구조일 거 아니겠니? 음. 그리고 연립방정식도 좀 몰아서 몇 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x는 8x랑 저기 35니까 숫자가 올리네? 쉣. 네. 어쨌든 8이랑 35니까 43x가 되겠고요. 그쵸? 근데 여기는 지워지겠고, 마이너스 48 플러스 5니까 역시 믿고 있었다고. 이렇게. 그럼 x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나 여기 아무거나 대입해도 되는데 위에 것들이 개수가 조금 작은 편이니까 위에다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12니까 넘겨주시면은 y는 2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2에서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감지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여기다 대입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u 그다음에 그게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 a 값은 5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이해 안 됐나요? 아니, 마이너스 5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 계산 잘못됐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까 1번에 나왔던 건데 두 직선이 가질 수 있는 위치 관계는 기울기가 같을 때 두 가지, 그 다음에 기울기가 다를 때 두 가지, 총 세 가지 위치 관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에서 요거는 일치하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가 무지 많아서 부정,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기울기가 같은데 y절편이 달라서 얘는 평이 그러니까 교점이 없죠. 그래서 불능이라고도 부르고 해가 없다. 기울기만 다르게 되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게 돼요. 어. 자, 그럼 이걸 일반형으로 나타냈을 때, 표준형보다 일반형이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 표준형은 기울기가 똑같죠? 이렇게. 얘는 y절편까지 똑같은 거고, 얘는 y절편은 다른 이런 상황인 거고, 얘는 그냥 기울기만 서로 다르면 되는 거예요. 일반형으로, 이렇게 일반형으로 많이 줍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갖고, a분의 11, 그 다음에 6분의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3분의 2. 여기서 해가 없으려면은 이렇게 y절편이 달라야 됐었죠. 네, 이거를 좀 오피셜하게 써드리면 두 직선의 방정식이 ax 플러스 b 플러스 c는 0, a 다시 x, b 다시 y 플러스 c 다시가 있을 때, 자 보세요. a 다시 분의 a, b 다시 분의 b, c 다시 분의 c가 같으면 그럼 요거는 이제 두 직선이 일치한 걸 나타내고요. a-분의 a, 그 다음에 b-분의 b. 즉, 이게 기울기를 나타내거든요. 근데 이게 c-분의 c랑 다르면 요거는 평행.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해가 무수히 많다. 요거는 해가 없다.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만약에 이렇게 a-분의 a, b-분의 b가 다르면 c-분의 c랑 얘가 같은지 다른지 관심이 없어요.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해가 몇 개? 한 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해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 평행 관계를 요구하는 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2하고 3이 넘어갔는데 어차피 이거분의 요걸 할 거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이항시킬 필요는 없어요, 굳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a분의 11, 그 다음에 6분의 마이너스, 이게 기울기를 나타내거든. 그 다음에 3분의 2하고는 다른, 이렇게. 얘네 둘은 성립이 되잖아. 그래서 요거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6 마이너스 4분의 66 이렇게 나오면 되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3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질문이 나오게 되냐면, 근데 이게 왜 기울기예요? 라는 질문이 나오게 돼요. 자, 요걸 표준형으로 바꾸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b분의 a죠. 요걸 표준형으로 바꾸시면 마이너스 b 다시분의 a 다시가 기울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같다라는 말은 마이너스 b분의 a, 마이너스 b 다시분의 a 다시가 같다라는 말이 되겠는데요.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곱하고 이제 저희 b를 곱하고 a 다시로 나눠주면은 결국에 이 관계식이랑 똑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기울기를 지칭하는 게 맞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제예요. 요거 해의 개수를 쓰세요. 그래서 해의 개수를 판별할 때 이거 하면 돼. 자, 봐봐, 여기 봐봐. 다시 좀 마지막 문제. 1분의 7, 그 다음에 1분의 마이너스 4. 벌써 여기서부터 지우죠. 해가 무조건 한 개입니다. 끝. 기울기가 다르니까. 아시겠죠? 직선은 몇 개의 위치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세 개. 그렇지.